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이죠. 제가 그동안 인스타도 조금 뜸했고 했던 이유가 공개를 했지만 그래도 말씀드릴게요. 바로 저는 코 수술을 하고 왔어요. 인스타로 문의가 되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수술 후에 인스타로 제일 많이 받았던 그런 질문들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꼭 알아야 될 그런 꿀팁들 같이 방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왜 갑자기 코 수술을 했냐 이런 질문 많이 받았거든요. 사실 저에게는 갑자기가 아니에요. 저는 수술을 한 4, 5년 전부터 계속 고민을 했었고, 그리고 중간중간 계속 알아보다가 수술을 결심했다가 포기하고 이런 과정이 몇 번 있었고, 이게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왜 얼굴 살도 빠지듯이 코에 있는 지방도 점점 빠진다고 해야 되나? 정면으로 봤을 때 콧구멍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코가 점점 들려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딱 완전 마음이 굳혀졌던 것 같아요. 아, 진짜 코 수술을 해야겠다. 저도 일단 나이가 있으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나이를 더 먹기 전에, 회복력이 더 떨어지기 전에 코 수술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이전 영상이에요. 수술하기 전. 자, 코 모양이 이렇게 정면에서 보면 콧구멍이 되게 잘 보이죠. 그리고 얼굴에 비해 코가 좀 작습니다. 코대는 그렇게 크게 높지는 않아요. 이렇게 살짝 45도나 옆모습 보면 비주가 코 날개보다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있죠. 저는 사실 이런 성형에 대한 거를 오픈을 안 하려고 했었어요. 구조적으로 크게 변화시키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뭐 협찬을 받아서 한 것도 아니고 직접 제 돈 주고 제가 발품 팔아서 수술을 한 건데, 굳이 이거를 밝혀야 되나 이런 고민을 살짝 하긴 했는데, 제가 이렇게 밝히게 된 이유는 진짜로 믿을 수 있을 만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코 수술이 또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뭐 이벤트가다 이렇게 해서 100만 원 초중반대 하는 거 아니고서야 진짜 실력 있는 그런 소문난 원장님께 나는 확실하게 그냥 제값 주고 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많을 텐데, 진짜 직접 자기 돈 주고 수술을 해서 후기를 남기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보를 얻는데 저도 되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좀 혼란도 많이 생겼었고, 그 마음을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처럼 직접 발품 팔아서 입소문을 통해서 어떤 실제 그런 후기를 통해서 좀 정보를 얻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되었고요. 내 몸 아파가면서 이 컴플렉스 극복을 위해 하는 건데, 첫 수술 잘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 수술은 특히나 2배, 3배로 더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첫 수술에 진짜 신중을 가야겠구나. 우리 다 같이 예뻐지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첫 수술을 어떻게 하면은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병원이랑 원장님을 제일 먼저 알아봐야겠죠. 중요한 게 있어요. 뭐 친구의 친구가, 지인의 누군가가 거기 병원에서 했는데 너무 예쁘게 잘 됐더라. 그런 정보 좋아요. 좋습니다. 그 전에 알아야 될 게, 자기가 어떤 디자인을 원하는지, 내 코가 어떻게 변하면은 만족할 수 있을지, 그것부터 확실히 딱 그 개념이 잡혀 있어야 되고, 지인이 해서 잘 됐더라, 누군가 해서 거기서 했는데 잘 됐더라, 이런 정보만 듣고 거기서 수술을 한다는 건 진짜 위험한 일입니다. 코끝이 조금 한 3mm 정도 내려오고, 콧대는 조금 둥글게,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어떻게 변하면 좋을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라인을 원하는지, 예를 들어 직선이 있고 직선 반버선의 중간 직반 라인이 있고 반버선 라인이 있고 직반과 반버선의 중간 라인이 있어요. 자기 얼굴형에 어떤 게 어울릴지 여러 가지 케이스의 사진들을 보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인을 결정하셨으면은, 만약에 직반 라인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직반 라인을 잘 뽑는
그런 대표 병원들이 있어요. 그거를 주변 입소문 탄 병원도 좋고 아무튼 이것저것 다 동원을 해가지고 정보를 얻습니다. 그 중에 이제 추리는 거죠. 저기서 수술해서 잘 됐더라 했는데 저기는 약간 직반보다는 반버섯 라인을 잘 뽑더라. 이렇게 하면은 저는 일단 무조건 걸렀어요. 그 추려진 병원에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홈페이지에 다 가입을 해요. 가입을 하고 그 사람들이 남긴 후기 사진들을 다 찬찬히 보면서 직반이라도 내가 진짜 원하는 직반 모양이 맞는지 이런 걸 다 확인을 하고 병원을 조금씩 추려갑니다. 그래서 저는 1순위, 2순위 이렇게 두 군데를 추려서 상담을 받았고요. 이게 또 너무 많아지면은 오히려 더 헷갈려요. 특히 결정장애 있으신 분들은 4, 5가지 이렇게 상담을 받으면은 비슷한 데도 있겠지만 다 수술법도 다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결정장애 때문에 수술을 좀 쉽게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병원을 이렇게 2-3군데 추려냈습니다. 냈는데 이거를 마지막 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병원을 일단 상담을 갔어요. 첫 번째 병원에서는 어떤 디자인을 원하는지 정확히 말씀을 드렸는데 컴퓨터로 가상 성형도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모양을 원하는 거 아니냐고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들었는데 원장님이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비용이 발생하고 굳이 그런 돈을 주고 코 모양을 바꿔야겠느냐 적극적으로 권유하지 않는 듯한 그런 상담을 했었거든요. 하고 싶으면 해줄 수는 있지만 나는 그렇게 추천하고 싶진 않다 약간 이런 뉘앙스였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게 1순위였던 병원이어서 거의 확신을 하고 갔었는데 상담을 하고 난 뒤에 조금 그 확신이 약간 내려갔어요. 이제 2순위 병원에 상담을 갔어요. 딱 자리에 앉았는데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 원장님이 제 얼굴을 딱 보시고는 여기가 신경 쓰여서 왔죠? 라고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계속 신경 쓰이고 뭐 좀 컴플렉스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내시더라고요. 그때 딱 느꼈던 것 같아요. 아 여기구나. 아 이분께 나는 코를 맡겨야겠다라는 확신이 확 올라갔어요. 나의 코가 얼굴에서 어떤 점이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인지를 딱 봤을 때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짚어내줄 수 있는 그런 센스, 진짜 센스가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이제 눈을 가지신 원장님을 선택을 하는 게 조금 더 실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원장님이 얘기하는 방향과 내가 생각했던 그 디자인의 방향이 일치하는지 비슷한지 꼭 알아야 되고요.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자기가 원하는 뭐 직선, 직반, 반버선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의 병원을 쭉 찾아요. 5-6개 정도 추려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병원 중에서 조금 더 추려놔야 돼요. 그 병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 가입을 해서 후기 사진을 쭉 다 봐요. 어떤 원장님께 했는지, 라인이 여기는 직반을 잘 한다고 했는데 진짜 잘 하는지, 직반이라도 어떤 식으로 모양을 빼는지 하나하나 다 살펴봅니다. 그래서 병원을 2-3개 정도 더 추려요. 세 번째는 이제 원장님 상담을 가야겠죠. 그 추린 병원의 원장님 상담을 가서 이 원장님이 굳이 뭐 어렵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딱 보고 코에 어떤 게 불만이 있고 어떤 모양으로 나가면 좋을지 보는 눈이 있는지 그런 센스를 가지신 분인지 그거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네 번째, 선생님이 얘기하신 방향이랑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방향이랑 일치하는지 아주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80-90% 정도는 일치를 해야지 성공률을 좀 더 높일 수 있겠죠. 다섯 번째를 굳이 얘기하자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병원이랑 원장님을 저희가 다 선택을 했는데 그 병원이 만약에 블랙리스트에 한번 올라왔던 적이 있는지 그리고 요즘 페이닥터에 대한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페이닥터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병원인지 그런 정보들을 조금 더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후 관리 코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코 붓기 관리라든지 피지 제거라든지 그런 관리를 해주는지 만약에 부작용이 일어났을 시에 재수술이라든지 그런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미리 상담을 통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더 가르쳐 드릴게요. 저희가 병원이랑 원장님을 다 결정을 해놓고 수술 당일날 다시 상담을 들어갔다가 수술대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사진을 하나 뽑아가요. 그 전날에 그 병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원장님이 하신 사진들을 쫙 한번 다시 봐요. 그 중에서 자기가 제일 마음에 드는 사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런 코 모양, 요런 라인 프린트를 해가요. 다음날 상담 시에 그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 원장님이 수술하신 환자분 사진을 내가 봤는데 이런 모양이 나오면 좋겠다. 나는 이런 모양이 마음에 든다라고 정확하게 이거를 짚어주시면 좋습니다. 저희가 그냥 말로 코가 좀 여기는 이렇게 콧볼이 줄어들면 좋겠고 코끝은 오똑하게 콧대는 그렇게 많이 높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쩌고 저쩌고 막 설명을 하잖아요. 그렇게 말로만 설명을 하면은 결론적으로 내가 생각했던 그 이미지는 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가 어떤 모양인지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이는 코 모양을 원하는지 앞모습 그리고 뭐 45도 옆모습 되도록이면은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는 한 사람의 코 그 사진을 한 두세 개 정도 프린트를 해서 들고 가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겠죠, 선생님들도. 그리고 자신이 집도했던 그런 환자의 코니까 어떤 걸 원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조금 더 잘 아시지 않을까요? 또 중요한 거 한 가지, 여러분 수술 여름에 하지 마세요. 여름은 되도록이면 피하는 거를 좀 권유를 드립니다. 오히려 겨울에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수술을 하고 나면 막 얼굴이 붓잖아요. 눈도 붓고 코도 붓고 막 얼굴이 엉망진창이 되는데 붓기 빼는 데에 뭐 호박즙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진짜 산책이 짱입니다. 산책. 여름에 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여름에 밖에 나가서 가만히 있어도 헥헥거리고 덥고 땀나고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는 코에 솜을 놓고 있어요. 솜을 입까지 박아놓고 입으로 막 헥헥거려야 되는 상황인데 산책이 되겠어요 그게? 물론 뭐 실내에 요즘 뭐 에어컨 다 있고 시원하니까 괜찮아요. 근데 집에서 돌아다니면서 붓기 빼는 데는 솔직히 진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리는 게 가을이나 오히려 여름보다는 겨울. 얼굴이 많이 부으니까 아이스 찜질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필요 없어요. 그 밖에 돌아다니면은 그게 아이스 찜질이에요. 그 찬 공기 마시면서 산책하면은 그 자연 아이스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호박즙도 먹었고 크림, 멍붓기 크림도 바르고 했지만은 제가 진짜 빨리 회복할 수 있었던 거는 산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술 당일부터 지금까지의 영상이나 사진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먼저 수술 당일이에요. 지금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태거든요. 수술은 총 2시간 정도 걸렸고 앞뒤로 마취 준비하고 뭐 수술복 입고 그리고 마취 깨는 시간 포함해서 한 4시간 정도 걸렸어요. 이날 새벽부터 조금씩 얼굴이 붓기 시작합니다. 코가 답답하니까 먹을 거 죽도 제대로 못 먹고 하다가 새벽에 너무너무 배고파가지고 부엌에 딱 들어갔는데 컵 우동이 있는 거예요. 컵라면, 컵 우동 있죠. 짠 거 절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너무너무 배고파가지고 컵 우동이 딱 눈앞에 보이는데 와 진짜 못 참겠더라고요. 이거는 아무도 나를 말릴 수 없다. 나는 이걸 먹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날 딱 눈을 떴는데 눈이 안 떠지는 거야. 내가 어떤 상태였냐면 진짜 이거는 약간 혐오스러울 수도 있어서 제가 옆에 작게 보여드릴게요. 이런 상태가 됐는데 이게 동일 인물입니다. 동일 인물이고요. 진짜 여러분 병원에서 하지 말라는 짓은 하지 마세요. 이틀에서 3일차가 진짜 고비였어요. 눈은 아예 막 떠지지도 않고 얼굴도 팅팅 붓고 막 숨도 못 쉬겠고 밥도 안 넘어가고 코가 막혀 있으니까 입으로 저희가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입이 진짜 막 가뭄 일어나듯이 엄청 바싹바싹 마르거든요. 옆에다가 물통 큰 거를 두고 한 15분, 20분마다 계속 물을 마셔줘야 돼요. 그러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통잠을 못 자요, 그냥. 작은 가습기라도 꼭 하나 사가지고 머리맡에다가 두고 자세요. 그러면 조금 덜 해요.
그리고 또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통증, 코 수술 많이 아파요? 라고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네, 많이 아파요. 진짜 많이 아픕니다. 눈 뜨자마자 저는 아팠어요. 그 통증약이랑 뭐 항생제랑 처방을 해주시는데 그거를 먹고 추가적으로 더 아프면 타이레놀을 먹어도 된다고 하셨거든요. 코만 아프다기보다는 이게 코가 얼굴 중심이고 또 혈관도 많고 귀랑 눈이랑 뭐 목이랑 이렇게 다 이어져 있는 부분이잖아요. 온 얼굴이 다 아파요. 수술이 혹시나 이게 잘못돼서 아픈 건가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당연히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거기에 대한 안심을 하시고요. 진짜 이 고통은 딱 3일차 되면 없어지거든요. 이틀만 참으세요. 3일차부터는 거짓말같이 싹 사라져요. 고비를 넘긴 4일차부터 또 보여드릴게요. 이때부터 멍크림을 발라줬거든요. 저는 더마펌 비크림이라는 멍크림을 사용했는데 이거는 그냥 약국에서 추천받아서 쓴 거고 사실상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뭐가 특별히 빨리 멍을 없애준다든지 그런 거는 솔직히 모르겠고 효능은 다 비슷비슷하니까 근처 약국에서 멍크림은 꼭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는 세안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즘 뭐 닦아내는 거 많이 쓰시잖아요. 그걸로 계속 얼굴을 닦아내고 눈 밑에 멍크림 발라주고 마무리로 리커버리 크림 발랐거든요. 이때는 기능성 크림 이런 거 바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습력 좋고 촉촉한 크림 수시로 발라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술 전에 각질 제거 한번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일주일 전에 적어도 3일 전에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무리하게 밀어내거나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피부 손상이 가니까요. 그리고 5일차 되는 날 귀 실밥이랑 코 겉에 실밥 그리고 솜, 부목 이렇게 모든 걸 다 떼버렸어요. 다들 이제 부목 처음 뗄 때 코 모양 기대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코가 많이 부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쁜 모양이 나올 수가 없다고. 보시면은 코가 살짝 들려 있어요. 들려 보이고 짧아 보이고 일단 좀 많이 부어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게 붓기가 빠진다고 해서 코 길이가 늘어나나? 이게 코끝이 내려갈까? 이런 걱정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때는. 그리고 이게 일주일 차. 이제 좀 사람다운 모습이 되었죠. 붓기도 좀 많이 빠지고 아직 볼 쪽에 약간 붓기가 남아있긴 한데 그래도 붓기는 좀 많이 빠진 상태고 멍도 조금 많이 빠진 상태예요. 그리고 이거는 11일 차에 찍은 모습이고요. 일주일 차랑 또 다르죠. 이때는 붓기도 조금 더 많이 빠지고 옆모습 보시면은 코끝이 많이 들려 보였는데 이렇게 코끝이 내려왔어요. 이게 진짜 붓기였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 코 수술 후기를 한번 찍어봤는데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예쁘고 자연스럽게 코 수술 어떻게 하나요? 어디서 하셨나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수술 병원이라든지 원장님 정보는 제가 협찬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이메일 주소 적어주시면은 뭐 궁금한 거라든지 쭉 적어주시면 제가 메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수술은 자기 만족이고 어느 정도 자기의 컴플렉스를 극복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과한 욕심 부리지 않고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예쁘게 만들 수 있는 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성형에도 사실 어느 정도 운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운도 분명히 따라줘야 되는 부분이고 같은 병원에서 같은 원장님께 같은 방식으로 수술을 받았다고 해도 내 결과가 똑같이 좋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수술 전에 자기 코의 상태가 어떤지 살성이 어떤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상담을 가는 게 진짜 중요하고요. 자기가 아는 만큼 질문도 많이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결과적으로 저는 후회 안 해요. 물론 고통이 따르긴 했지만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수술이 85, 90%까지는 잘 된 것 같고 모양적으로 제가 근데 마음에 든다고 해서 또 나중에 결과는 어떨지 모르는 거거든요. 뭐 한 몇 달 뒤에 갑자기 부작용이 올 수도 있는 거고 몇 년 동안 아무 문제 없다가 갑자기 뭐 구축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저도 의사도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100%는 아니라고 일단 얘기를 드리고요. 제가 제일 신경 쓰였던 코 짧은 거
그리고 코끝이 들려서 콧구멍이 더 잘 보인다는 거, 그거가 조금 개선된 것 같고, 그 전의 이미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자연스러운 콧대를 원했었는데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보형물을 넣어서 잘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제일 걱정하고 있는 거는 코끝이 아직 살짝 빨개요. 이렇게 보면 보이시나요? 여기 코끝이 빨갛죠? 이게 제가 병원에 문의를 하니까 코가 원래 짧았는데 코 길이를 늘리다 보니까 피부가 늘어나면서 한 달 정도는 코끝이 빨갈 수가 있다고 해요. 적응이 될 때까지는. 뭐 딱히 근데 통증이 막 엄청나게 있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이런 게 아니라서 일단 요 빨간 부분은 계속 두고 볼 예정이고요. 이거 외에는 전체적인 모양에 관해서는 만족을 하는 편입니다. 보시면 옆모습도 보시면 코끝 살짝 오똑하게, 그리고 비주도 이렇게 조금 내려왔죠. 코끝이랑. 저의 이 코수술 후기가 코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막 하셨던 분들이나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횡설수설한 것 같아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밑에 댓글 남겨주시거나 아니면은 뭐 유튜브 아이디 없으시면 저 인스타로 오셔가지고 DM 보내주시면은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정성껏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저녁 밥 먹으러 약속이 있어서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아마 메이크업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